이어서는 중학교 두 번째 발표입니다. 경기도 신성중학교 변재훈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은 목포 해인여자고등학교 그리고 송내고등학교 순서로 오늘 성과 공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재훈 선생님 나오셨는데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 신성중학교 교사 변준입니다. 저희는 주제를 지역 연계 학생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탄소 중립 중점학교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트렌드에 맞게 지역도 연계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게 삶에서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고, 공부를 한다라는 압박감보다는 하다 보니까 공부가 되어 있었다고 해서 그 삶 속으로 스며든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삶과 병행하는 게 큰 목표입니다. 네. 운영 목적 및 방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역이란 인접한 생활 공간과 구분되는 외형적인 특징을 지니면서 내적 현상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동질적인 생활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질을 가지고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지역 의식이 공고화되면서 이게 다시 지역 주민에게 환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교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학교가 가진 자원과 특성을 분석을 통해서 탄소 제로 탄탄대로라고 해서 줄여서 탄소 제대로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고요. 그리고 학교의 삶 주체와 그리고 둘러싼 지역이 함께하는 탄소 중립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와의 좀 차별점을 두면 저희는 지역보다는 학교에서 주도를 해서 학교에서 무언가 프로젝트를 하면 지역에서 도와주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학교가 시작을 한 그런 케이스여서 이게 조금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두었는데요. 첫 번째는 글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회적인 용어긴 한데요. 네, 세계화와 지방화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하되 실천은 우리 지역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자료집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의 실천을 위한 지식과 역량을 학교에서 키운 다음에 이걸 가지고 안양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마련해서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이렇게 실천 문화가 확산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 아이들이 안양의 시민이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학교 구성원, 그리고 학교 구성원이라 하는 것은 선생님도 그렇고 그리고 집에서는 학부모님도 안양 시민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이렇게 영향력을 끼쳐가지만 나중에는 서로 이 환류 과정을 통해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는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것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것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지리적인 위치를 보시면 저희는 산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수리산 속에 있는 숲세권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조금 멀긴 하지만 조금만 가면 안양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산림청과 할 일이 좀 많긴 했는데요. 산과 관련된 숲 체험, 그리고 저기 밑에 있는 안양천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 연계 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안양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와 안양시에 이렇게 정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의원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코스를 마련했고, 학교와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MOU를 맺어서 함께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 큰 주제는 리빙랩입니다. 리빙랩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기술 활용을 통해서 관찰하면서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주민 참여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요. 우리 학교는 여기 나와 있죠. 안양 시민인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서 그 사용자, 소비자, 주민을 혁신 시스템으로 만들고 이것을 경험에 활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저희 나라가 또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공동체로서 사회적 맥락이 강조되는 사회적 리빙랩을 위주로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다시 말씀드리죠. 여기 나왔죠. 각 교과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서 일상생활을 돕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서 안양시 정책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나온 리빙랩의 사례들입니다. 보시면 여기 안양시 ESD 실천
학교로도 활동했고 안양시 포도 농장 체험을 통해서 정책 제안을 하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네프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안양시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아이들이 실태 분석을 해서 정책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먹고 있는 급식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학교로 오는지를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보는 활동도 하고, 그리고 안양천에 가서 EM 공던지기를 하고 수질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매주 찾아가서 아이들이 직접 관찰하고 결과를 계속 분석하는 그런 활동들도 했고, 여기 밑에 가운데는 그 안양시 기후위기 비상행동 출범식에서 대표 교사와 대표 학생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안양천을 다녀와서 아이들이 느낀 점을 캠페인 포스터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출범식에서 같이 들고 피켓으로 활동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어떻게 변화했냐면요. 학생은 탄소 중립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요. 학습에 있어서 주도성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로 설정이 중요한 시기라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는 사실은 학습이라는 게 아이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이걸 바탕으로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초등학교는 이 이해하는 것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면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사이에서 진로 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로 설정을 여기 목표로 두었고, 그리고 삶과 연계한 탄소 중립 실천력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왔기 때문에 이게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탄소 중립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리고 근무지에 대한 상황 분석 능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교육 트렌드에 민감성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문해력도 이 프로젝트 전체를 진행하려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협력도 함께 가는 거고요.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옆에서 보고 배우시고, 학교에서는 교사가 가르친다면 집에서는 학부모님들이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학부모 그린 클럽이라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활동하는 자조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같이 학교랑 같이 여러 가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는 탄소 중립에 대한 이해가 늘어났고, 학교 연계 활동의 접근성이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지역사회에서는 학교와 무언가 연계하고 싶은데 그런 가교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학교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천 역량도 높아졌습니다. 운영 내용은 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집에 다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특강도 있었고 환경방학 프로젝트도 했고요. SDGs 실천학교도 했고요. 그리고 사례 나눔 및 자문도 맡고 온라인 연수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우수학교도 방문했습니다. 두 개 학교 다 매우 잘하는 학교로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율형 사립고와 공립고입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체험학습에 참여했고요. 어떻게 마을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두 번째 임실에 다녀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간 것은 아니고 연구를 하기 위한 사람들만 갔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위치와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리산 숲 예술제를 했고요. 그리고 안양천 살리기 프로젝트를 해서 안양천에 가서 EM공을 던지고 수질 검사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플로깅까지 하면서 생태도 체험하는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연계 참여 활동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트리어그라 그래서 겨울에 입시생들이 이파리가 다 떨어진 학교를 보면은 되게 쓸쓸한 마음을 가진다고 해요. 저희는 신성고등학교 아이들이 또 학업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이 등굣길에 올라오는 그 나무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했고요. 그리고 목도리 뜨기를 해서 이것은 안양 노인 종합복지관 및 율목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말목 공예는 이걸 통해서 밑에 보시면 함께하는 포토존을 만들었는데요. 학교의 모양이 보이시죠? 이거 한 땀 한 땀 보시면은 아이들이 하나씩 만든 꽃들입니다. 그리고 이 꽃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졸업식, 입학식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3학년들이 졸업하기 전에 이렇게 달아주는 활동, 그리고 입학생들한테도 달아주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가죽 공예가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급식 생산지 체험도 했고요. 밑에 보시면은 탄소 중립에 대한 체험 활동을 했는데 너무 많은 곳을 다녀왔는데 이것은 환경 동아리 연합에서 갔습니다. 쪼개서 간 겁니다. 그리고 지역 전문가와 함께하는 체험 학습을 했고요. 아이들이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위기 비상행동 선언에 함께 참여했고요. 그리고 수도권 기상청과 함께 하는데
이때도 저희가 주체가 되고 수도권 기상청에서는 이 상장을 주시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름다운 커피에서 지속 가능 경제와 그리고 가치 소비 ESG 경영까지 공부를 했고, 네, 세계시민교육연구소에서는 학생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리빙랩 활동을 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 결과물이 나중에 있는데 이것도 네, 여기 자료집에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림청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목조교실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체험학습을 하실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네. 그리고 세종수목원과 세계자연기금에서는 네, 어싸워라 그래서 이게 3월에 한 번 마지막 주 토요일에 1시간 불 끄는 활동이 있는데 이걸 저희는 아예 WWF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 대표로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네, 참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LG 아트스쿨의 도움을 받았고요. 이건 아이들이 만든 리빙랩 사례인데요. 이것도 아마 지금 연결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궁금하신 분들은 네, 자료집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안양에 대한 포도 농장과 네, 로컬 푸드에 대한 내용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자료집에서 QR코드를 한번 측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협의제도 개선 및 기타 요청 사항입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교육과정 재구성에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당황했던 게 무엇이냐면 저희 학교와 다른 학교는 갖고 있는 구성원이나 선생님들이나 자원이 다 다른데 지역도 다 다른데 저희 학교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교의 내용을 베끼기보다는 그 학교에 맞는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 수행할 수 있는 학교 문화가 되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교 문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제대로 이끌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제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도 하면서 교육과정도 짜고 학교 문화까지 바꾸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동 담당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환경교육 관련 기관과 인력풀을 구축해서 모두 연락을 직접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는 그래도 중점학교나 시범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한국교육개발원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력풀이 있다면 직접 연락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개인 인맥 동원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동 담당자 시스템을 왜 올려놨냐면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벤트성으로 하나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걸 전체적인 숲을 보면서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는 거는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짜는 선생님과 이벤트 하나하나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두 명이 같이 하는 공동 담당자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력풀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연수가 필요했습니다. 네, 다른 학교에서 이제 반년 먼저 시작한 저희 학교에 뭐 우리 학교가 당첨되었나요? 뭐 선정되었나요?부터 해서 어떻게 계획서 쓰는가요? 아니면은 교육과정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나요?를 전체적으로 전화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방향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게 역량을 키우는 연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